한 의사가 말합니다. 환자의 위와 장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야 합니다. 말 그대로 아토피 환자들은 소화가 잘 되고 배변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뭔가를 먹으면 늘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고 복통이 자주 있고 설사나 변비에 시달린다면 위장관 면역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 거죠. 이런 사람은 계속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 경과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소화가 잘 되고 배변이 잘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아토피 식이요법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토피가 심한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내용은 이기령 한의사님의 바른 아토피 식이요법이라는 책의 일부인데요. 처음에 책을 펼쳤을 때 딱 눈에 들어온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위와 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야 한다뇨. 그만큼 소화기관이나 배변 활동에 문제가 없어야 함을 중요시하신 건데요. 소화기관이나 배변 활동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염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토피는 주변에서 많이 봐오셨겠지만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를 비롯해 아토피는 보통 선천적으로 혹은 유아기 시절부터 생기더라고요. 아토피를 가진 사람들의 면역 체계는 보통 사람들에 비해 약하고 과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에 맞는 치료와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더 심각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평소에도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이 몸의 면역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가 꾸준히 먹었던 영양제를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앞전 영상에서 제가 아이에게 필수로 먹이는 영양제 여러 개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있는 영양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유산균인데요. 유산균이 장 건강에 좋다는 건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유산균은 제가 임신하기 전에, 임신 중에, 출산 후, 지금까지도 매일 꼭 2개씩, 2알씩 복용하고 있는 영양제예요. 이 유산균은 제 평생에 가장 중요한 영양제 단연 1위이기도 한데요. 늘 배탈을 달고 살았던 저의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 유산균을 만났더라면 학교 생활이 한결 편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랬던 그 유산균이 저희 아이 아토피 피부 개선에 어떤 도움을 주었냐고요? 우선 저희 아이는 배변 활동에 문제가 있진 않았어요. 변 색깔도 나쁘지 않았고 소화 기능도 좋은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 유산균을 선택해서 먹인 이유는 바로 면역 때문이었는데요. 저희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기 때문에 밀가루, 치즈, 인스턴트 식품을 멀리 할래야 멀리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둘째 아이는 10개월부터 데이케어를 보냈는데 아침이 시리얼, 점심이 파스타, 정성 들여 만든 쌀 베이스의 이유식을 먹이다가 맞닥뜨린 밀가루 천국은 아이의 피부에게는 그다지 천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아토피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 알려진 빵, 밀가루, 치즈, 우유, 이 4가지를 주로 데이케어에서 매일같이 먹이고 있으니 아이 피부가 절대로 좋아질 리가 없었죠. 그렇다고 다른 아이들이 모두 맛있게 먹는데 저희 아이에게만 파프리카, 토마토, 브로콜리 이런 거 싸줄 순 없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즐기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 보이시나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카페트 사용이 굉장히 대중적이고 일반적이다 보니까 데이케어에서도 카페트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실내에서도 신발을 막 신고 다니잖아요. 선생님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이제 막 기고 걷는 아기들이 그 카펫에서 얼굴을 부비고 뒹굴고 하잖아요. 카페 소독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걸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정말이지 면역을 안 챙길래야 안 챙길 수가 없었어요. 이쯤에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좋은 학교를 보낸 거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 첫째, 둘째 모두 합쳐서 한 달 학비가 2년 전이었는데 3,500불 정도였거든요. 당시 환율로는 한화 45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죠. 네.
아니나 다를까 둘째 아이 피부에도 뭔가 자꾸 뭐가 오돌도돌 올라오기 시작했고, 학교를 안 보낼 것이 아닌 이상은 혁신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알아본 결과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유산균을 두 아이에게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산균을 먹고 나서부터는 아이가 설사하는 일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음식에 적응을 했다라기보다는 장에 나쁜 균들이 달라붙는 걸 유산균이 잡아주기 때문에 면역계의 부담을 도와주고 소화를 도와주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그게 피부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아빠, 엄마 두 아이들이 모두 유산균을 복용하고 있어요. 보통 유산균은 비타민 D랑 같이 복용하는 걸 많은 의사들이 권하는데, 아이들 모두 비타민 D는 정상으로 나왔고, 그래서 평상시에 비타민 D는 저희가 야외 활동을 통해서 햇빛을 많이 쬐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과다 복용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산균도 저희는 적정량만 먹고 있어요. 지금 이 유산균을 저희 부부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저희 식구가 모두 먹고 있는데, 부부는 하루에 2알을 먹고 있고 아이들은 하나씩 먹고 있어요.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여서 아이들이 요즘에는 이제 알약으로도 꿀떡꿀떡 잘 삼켜서 유산균을 복용하는 일이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만약에 유산균 이렇게 알약으로 된 캡슐로 된 걸 먹이는데 부담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캡슐을 물에 타서 넣어서 드시는 걸로도 괜찮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캡슐을 까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물에 희석을 시키셔서 물에 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전 지금 감기가 걸렸는데, 그리고 일부에서는 제가 다니던 피부과에 유산균 PDRN 마스크팩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아토피가 이제 날랑말랑 할 때 가려울 즈음에 이 유산균을 진짜 이 캡슐에 들어있던 유산균을 넣어서, 물론 지금은 물이 많지만 이렇게 손에 찍어서 아토피가 난 이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기만 해도 가려움이 호전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고 나서부터는 식단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저희 첫째 아토피가 심한 상태가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었고, 둘째 아이 역시 설사가 멎으면서 항문에 발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사진 보이시죠? 저희 둘째가 들고 있는 게 기저귀 발진 크림인데, 저 기저귀 발진 크림을 일주일에 한 통씩 썼었어요. 이렇듯 유산균은 저희 집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영양제인데요. 또 한 권 마지막으로 제게 도움이 되었던 책의 내용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자연치료의학 인증 전문의인 서재걸 원장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책 이름은 서재걸 슈퍼 유산균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산균은 우리 몸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판단해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면역 체계를 지켜주는 것이다. 중간 생략하고요. 아토피 환자는 음식 알레르기와 소화장애로 많이 나타나는데, 유산균은 장내 세균을 개선해 장 운동을 개선하므로 음식 알레르기와 소화에도 도움을 준다. 유산균 복용이 아토피를 온전히 낫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 복용을 해도 너무나 장점이 많은 영양제이기 때문에, 아직 유산균을 드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유산균을 꼭 챙겨서 건강 예방도 하시고 피부 손실이 되는 예방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희는 이거 먹고서 감기에 걸려도 굉장히 빨리 낫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알찬 정보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